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 12강 레이 웬들히 맵킷 튜토리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킷 튜토리얼은 지도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도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니까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되겠습니다. 이 맵킷 튜토리얼을 다 완성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강 맵킷 튜토리얼을 완성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는 여기는 어디냐면 하와이 호놀룰루가 되겠습니다. 이 앱을 만든 사람의 고향이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하고요. 이 하와이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핀들을 누르게 되면 이름과 설명,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킹 데이비드 칼라카우아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Brothers in Valo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S라는 것은 스컬럽처, 조각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통은 현재 위치에서 이 킹 데이비스까지의 거리를 드라이빙 디스턴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처음에 하시면 이 마이 로케이션이 우리나라이니까 여기서는 마이 로케이션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표시하려면 여기에 있는 마이 로케이션을 이 하와이에 있는 위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호놀룰루 에어포트라든가 와이키키 비치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하면 이 드라이빙 코스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와이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미술 앱들은 다양한 것이 있고요. 벽화, 스컬럽처, 조각상, 뭐 플라크, 상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앱을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킷은 애플에서 iOS에서 제공하는 지도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구글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픈 API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맵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일단 죽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호놀룰루의 공공미술 작품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앱이고요. 정보 버튼, 핀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운전이나 도보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로 이 공공미술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제이슨 파일을 구문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지도에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크라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요. 호놀룰루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서 맵킷에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싱글 뷰 앱을 만드시고 스위프트 형태로 만듭니다. 엑스코드, 크리에이트 뉴 엑스코드 프로젝트, 싱글 뷰 앱이고 호놀룰루 아트로 표시합니다. 자, 메인 스토리보드에 오셔가지고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맵킷 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연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맵킷 뷰를 드래그해서 화면 가득하게 놓습니다. 여기서는 그 스토리보드처럼 화면 전환하는 건 없고 그냥 지도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턴 프로젝트에서 지난번에 했던 스토리보드 그 앱과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스크롤 뷰 앱과 이 지도 앱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뷰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의 뷰 안에 뭐 테이블 뷰와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이 뷰 컨트롤 아이콘에서 리셋, 리졸브, 오토 레이아웃 리셋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뷰에 대해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오픈한 다음에 IB 아울렛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그 옛날의 방법에서는 엑스코드에서는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 동그라미가 잘 보여지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스토리보드에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스위프트 파일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 보면 에디터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 컨트롤 드래그 해서 IB 아울렛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디터에 어시스턴트를 누르면 어시스턴트 에디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놓은 다음에 임포트 맵킷을 활용할 것이니까 맵킷 프레임워크를 임포트 하십니다. 임포트 맵킷이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맵킷 오브젝트를 IB 아울렛을 만듭니다. 컨트롤 드래그 해서 이름은 맵뷰 MK 맵뷰 타입의 아울렛이다. 이름은 맵뷰라고 타이핑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IB 아울렛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쉽게 IB 아울렛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d receive memory warning은 삭제. 이것은 지금 현재 엑스코드 상에서는 이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실행을 그냥 해보시면 이렇게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대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줌인 줌아웃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그 터치패드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터치패드에서 터치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 핀치인 핀치아웃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시뮬레이터 상에서 줌인 줌아웃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옵션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터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 두 개가 보이고요. 이걸로 핀치인 핀치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실행했더니 또 컴퓨터가 열을 받아서 또 소리를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서울 지도가 보이는데 자, 비저블 에어리어를 호놀룰루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에다가 뷰디드 로드를 찾아서 처음에 실행되는 메소드죠. 뷰디드 로드에 가셔서 이니셜 로케이션의 위도와 경도를 레티튜드가 위도, 롱지튜드가 경도, 호놀룰루 위치로 바꿔주게 됩니다. 호놀룰루의 위치로 위도와 경도를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 지역의 리전 레디우스를 1000m 거리로 동서남북에 걸쳐 있도록 만듭니다. 리전의 레디우스는 1000m. 그것을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에서 이 아트웍 공공 미술 작품을 표시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인 1000m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 set region 맵 뷰의 set region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이 region을 표시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펑션과 region radius를 뷰 컨트롤러 뷰 디드 로드 밑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뷰 디드 로드에서는 이 center map on location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함수를 호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호놀룰루, 하와이 호놀룰루 도시가 표시가 됩니다. 호놀룰루 표시가 됩니다. 동서남북 1000m 정도가 한 뷰가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약간 팁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도의 위치를 초기 위치를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위도하고 경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위도 경도를 아는 쉬운 방법은 구글맵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구글맵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검색을 하시면 이 URL에 위도 경도 정보가 뜹니다. 우리 학교의 위도는 37도 34분, 경도는 126도 73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도 경도를 검색을 해서 그 위도 경도로 만약에 초기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했을 때는 지도상에 별로 없는데 지금은 아마 지도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를 표시하면 초기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다시 호놀룰루로 초기 위치를 바꿉니다. 자, 이제는 공공 미술작품 퍼블릭 아트웍 미술작품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도에 표시할 건데요.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크라타라는 형식으로 개발자 도구 모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호놀룰루 퍼블릭 아트에 대한 제이슨 데이터 파일을 가져다가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데이터 파일하고 제이슨 파일을 파싱할 수 있는 그것을 이 호놀룰루 퍼블릭 아트라는 리소스 파일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제가 이미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 레이 웬덜리히 파트에 가보시면 호놀룰루 여기 아트 리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호놀룰루 아트 리소스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퍼블릭 아트 제이슨, 이게 공공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제이슨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싱할 수 있는 제이슨 스위프트 파일, 이 두 가지를 이 엑스코드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이 폴더 차에 전부 다 엑스코드 프로젝트로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십니다. 카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라는 게 인터넷 파일 타입의 하나의 형태이고요. 인터넷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제이슨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실습에서 해볼 인터넷 파일의 형태는 X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TML의 슈퍼셋인 XML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부터는 XML을 표시할 XML을 파싱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JSON을 파싱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 public.art.json 파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180 라인에 가보시면 쉽게 가는 방법은 이 맥북에 보시면 커맨드 키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 키하고 L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점프 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80을 누르시면 이렇게 1180번째 라인으로 점프하게 되고요. 그 라인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의 공공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뮤럴이다, 벽화이다, 와이키키 페스티벌 뮤럴이다. 그 다음에 위도하고 경도는 21.29 마이너스 157.85 위도하고 경도 정보가 있고, 뭐 제목은 레스터 맥코이 파빌리언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뭐 제이슨 파일, JPG 파일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 레스터 맥코이 파빌리언이고 뮤럴 벽화이고 타이틀은 이거고 위도와 경도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즉 제이슨 파일에 있는 공공 미술 작품들의 데이터 세트를 파싱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다가 맵킷에서 표현을 해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다시 한번 그 퍼블릭 아트 제이슨에서 점프 라인을 해서 1233번째 룰, 그래서 55번째 작품을 카피해서 쓸 것입니다. 55번째 작품, 이것을 한번 쓰겠습니다. 얘는 스컬럽처 조각상이고요. 킹 데이비드 칼라카우아 이름이 그거고요. 위치는 와이키키 게이트웨이 파크에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는 21.28도 마이너스 157.83도 위도 경도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쓸 건데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조각상. 자, 이 정보를 55번째 공공미술 작품의 정보를 추출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는지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아트웍 제이슨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정보를 다 한꺼번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은 MK 오노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면 주석을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아트웍.json 파일을 파싱해서 추출해서 아트웍을 만들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의 아트웍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 스위프트 파일로 이름은 아트웍.swift 파일을 만듭니다. public art.json이 있고요. artwork.swift가 있는 것입니다. artwork.swift artwork.swift 클래스는 이와 같이 타이핑을 하십니다. MK 오노테이션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NS 오브젝트를 따르고요. 서브 클래스이고요. 타이틀과 로케이션 네임, 디시플린,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 형태의 코디네이트 변수를 만듭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변수를 초기화시키고요. 이 생성자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에 들어있는 공공미술 작품의 데이터를 파싱해서 필요한 정보, 타이틀, 로케이션 네임, 종류, 뭐 벽화냐, 조각상이냐, 뭐 명패냐 이런 것들을 디시플린, 종류를 표시하고 위도 경도 정보를 받아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은 컴퓨티드 변수로서 로케이션을 서브 타이틀로 변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서브 타이틀은 이 MK 오노테이션에서 MK 오노테이션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서브타이틀, 코디네이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브타이틀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서브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로케이션 네임을 반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요. 자, 이제는 이 아트웍을 뷰 컨트롤러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컨트롤러에서 뷰디디 로드에서 아트웍 객체를 딱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객체는 아까 55번째 공공미술 작품인 이 킹 데이비드 칼라카우아가 되겠고요. 로케이션은 와이키키 게이트웨이 파크가 되겠고, 종류는 스컬프처, 조각상, 위도와 경도,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타이핑을 하시고요. 맵뷰에다가 add annotation, 그 다음에 아트웍을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MK annotation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치 테이블 뷰에서 반드시 필요한 메소드가 있는 것처럼 MK annotation도 필요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뷰 컨트롤러에다가 이 필요한 메소드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MK annotation 메소드만 따로 묶어 놓을 수 있도록 익스텐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뷰 컨트롤러의 익스텐션 파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고 뷰 컨트롤러 맵뷰에 대한 것만 모아놓은 그러한 스위프트 파일이다. 뷰 컨트롤러의 익스텐션이다. vc mapview.swift 파일은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익스텐션이다. 뷰 컨트롤러의 익스텐션. 그냥 뷰 컨트롤러에 넣어도 되지만 뷰 컨트롤러의 익스텐션으로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MK mapview delegate, MK mapview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delegate를 따른다. 그리고 delegate가 되면 필요한 메소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메소드가 이것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석들은 다 전부 다 제가 다른 것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해석해서 단 것이고요. 이것을 차례대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테이블 뷰와 마찬가지로 지도에는 추가하기 위한 주석을 위해 보기를 반환하는 메소드, 이렇게 맵뷰, 뷰 for annotation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annotation, 이 주석에 대해서 이 주석이 아트웍의 객체인지를 확인합니다. assure를 해야 됩니다. 이 스위프트 문법에서 guardlet은 iflet과 유사한데요.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assure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이 어사이먼트의 오른쪽이 nil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nil이 아니면 어사인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nil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nil이면 리턴을 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nil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어노테이션은 아트웍 객체이면서 nil이 아니다. 그러면 어노테이션으로 어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커가 나타나도록 MK 마커 어노테이션 뷰를 하나 만듭니다.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새로 생성하기 전에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DQ Reusable Annotation View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거 테이블 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와 유사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 새로운 객체를 MK Marker Annotation View를 새로 만듭니다. MK Marker Annotation View를 새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이제는 다시 뷰 컨트롤러 오셔서 뷰 디드 로드에서 맵뷰의 델리게이트는 이 뷰 컨트롤러가 할 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걸 타이핑을 해주시고, 자,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딱 하나, 킹 데이비드 칼라카우와 이 스컬럽처에 해당하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은 와이키키 게이트웨이 파크라는 로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나왔는데요. 이제는
좀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미술 데이터들을 다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을 파싱을 해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컨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일단은 임포트합니다. 컨택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위치와 같은 주소, 그 다음에 상태 필드, 사전 형식으로 어드레스와 스트리트 키 같은 사전 키를 포함할 수 있는 컨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그 헬퍼 메소드로서 그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MK 맵 아이템이 오픈이 되도록 이제 그 핀만 나오는데 그것을 누르면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헬퍼 메소드를 만듭니다. 헬퍼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할 일을 MK 맵킷에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VC 맵뷰를 열어서 추가적인 메소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핀으로 된 마커를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표시할 것들을 해야 할 메소드를 이 익스텐션 뷰 컨트롤러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 옵션을 몇 가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인포 버튼을 눌렀을 때, 즉 I 버튼을 눌렀을 때, 인포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그 공공미술 작품까지 현재 위치에서 공공미술 작품까지의 경로, 운전 경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디폴트를 드라이빙으로, 디렉션 모드를 드라이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 iOS에서 이 지도 앱에서는 운전으로 해서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뭐 대중교통으로 갈 것인지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디폴트는 운전 경로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빌드하기 전에 이 코어 로케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의 위치를 호놀룰루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자, 프로덕트 스킴 에딧을 하신 다음에 런에서 코어 로케이션을 allow 하시고 호놀룰루로 선택을 합니다. 자, 프로덕트 스킴 에딧 스킴을 여셔서 런 탭에서 코어 로케이션을 allow 하시고 호놀룰루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핀이 나오고 핀을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인포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빙 경로를 표시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인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빙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 로케이션은 현재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인데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와이키키 비치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와이키키 비치에서 현재 킹 데이비드 칼라카우아까지의 운전 경로를 표시하게 됩니다. 뭐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경로를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드라이브로 할 거냐, 워크로 할 거냐, 뭐 다른 걸로 할 거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호놀룰루 아트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우리 대학교하고 경기공업대학교로 이렇게 운전 경로를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 사이트에 가보면 애플 맵에서 운전 경로를 디렉션을 표시할 수 있는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플의 맵킷에서 운전 경로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이슨 파일을 파싱을 해서 모든 아트웍 오브젝트를 다 같이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아트웍 객체들을 파싱할 건데요. 그래서 그 배열을 전부 다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객체로 아트웍 객체로 만들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json.swift 파일에 가보시면 이것은 파싱을 하는 건데요. 아까 카피를 했었죠. JSON swift 파일에 가보면 이렇게 public art.json 파일을 파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손댈 게 없습니다. artwork.swift 파일에 오셔서 artwork 클래스에서 JSON 배열을 받아서 artwork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래스의 이닛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닛을 만들어줍니다.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배열로 만들 때 JSON 파일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파싱을 해서 JSON 그 객체의 JSON 오브젝트에 16번째가 타이틀, 12번째가 로케이션, 15번째가 종류, 디시플린, 18번째와 19번째가 위도와 경도 뭐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55번째 아까 그 칼라카우와 정도를 보시면 지금 스컬럽처가 15번째 이거 세 보면은 15번째가 스컬럽처가 되겠고요. 18번째와 19번째가 위도와 경도, 16번째가 타이틀, 그 다음에 보시면 12번째 와이키키 게이트웨이 파크가 12번째가 로케이션. 이렇게 여기서 보면 따져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로케이션 네임, 디시플린 종류, 타이틀, 위도 경도, 정보 이것들을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 오셔서 이제 아트웍에서 이 퍼블릭 아트에 있는 모든 공공 미술 작품들의 아트웍 정보들을 제이슨 배열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제이슨 배열을 뷰 컨트롤러에서 이제 갖다가 모두 표시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아트웍스라는 아트웍 객체를 원소로 갖는 배열을 만듭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비어 있고요. 자, 로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을 파싱해서 아트웍 객체의 배열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 load initial data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퍼블릭 아트 제이슨 파일을 읽습니다. godlet 이것도 마찬가지죠. 번들에 있는 이 파일을 찾아서 있으면 파일 네임으로 가져옵니다. 없으면 에러가 생기는 거죠. 리턴 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퍼블릭 아트 제이슨 이 파일의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해서 잘 쓰셔야 하고요. 그래서 또 godlet 데이터, 옵셔널 데이터, 그 다음에 JSON 파일,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키가 데이터인 것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트웍에서 밸리드 웍스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트웍스 객체를 배열의 객체를 이니셜라이즈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전부 지도에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뷰디드 로드에다가 로드 이니셜 데이터 호출하시고요. 맵 뷰에 add annotation artworks 즉 그 배열을 전부 다 어노테이션 해라. 핀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이와 같이 마구마구 모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핀들이 다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핀들을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 이 주석들을 지도에 있는 표시된 주석들을
색깔을 입히고 종류에 따라서 첫 글자로 알파벳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rtwork.swift 파일에 가셔서 자, 각각의 종류별로 마뉴먼트는 색깔을 레드, 뮤럴, 벽화는 시안, 플라크, 명패는 블루, 스컬프처, 조각상은 퍼플, 나머지는 그린색.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 artwork views.swift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스위프트 파일로 새로 만들어서 artwork views 새로 만들어서 import foundation 필요 없고요. import mapkit 하신 다음에 이렇게 콜아웃을 구성합니다. 콜아웃을 구성해서 색깔과 첫 글자를 따오도록 이 종류의 디시플린 아트웍의 종류의 첫 글자로 텍스트를 나타내고 색깔을 나타내고요. 그런 식으로 이 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뷰 컨트롤러 오셔서 이제 이 아트웍 마커 뷰 클래스를 새로운 디폴트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트웍 마커 뷰를 새로운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로 리유즈 시키게 됩니다. 이 비디드 로드 여기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VC 맵 뷰에 오셔서 아까 만들었던 이 메소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콜아웃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을 커멘트 아웃 처리해 버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류별로 플라크, 명패, 뮤럴, 스컬럽처, 마뉴먼트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종류별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린 색깔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 공공미술작품을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맵킷을 이용해서 지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텀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뒤에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시할 때도 이 맵킷 활용하는 법을 활용할 것이니까 이 지도 활용하는 방법은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